안녕하세요. 저는 귀엽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도토리 마을의 서점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도토리 마을의 서점. 도토리 마을의 서점은 이른 아침부터 무척 바빠요. 책을 진열하고 책꽂이도 정리하기 때문이죠. 청소를 끝내면 어느새 문열 시간이에요. 어서오세요. 동그란 안경을 낀 누리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아요. 감사합니다. 계산대에서는 점장님이 일하시고 있지요. 또 오세요. 골라놓는 손님에게 배달할 책을 자전거에 싣고 있어요. 서점에서는 여러 가지 책을 팔아요. 여행책, 요리책, 패션 잡지, 운동책, 공부하는 책. 오늘은 어떤 책이 재밌을까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서점에 찾아와요. 우와, 그 책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너도 좋아하니? 응, 얼른 다음 편이 나오면 좋겠어. 서점에 오면 재미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친구도 생겨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책꽂이에는 소리나는 그림책, 이체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수수께끼 책, 그리고 도감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쭈르륵 꽂혀 있어요. 나 이거 읽을래. 난 이거.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면 아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재밌게 읽어요. 우리 아이는 자동차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어머나, 우리 아이도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지요. 이 서점은 점장님이 책을 참 많이 읽어요. 새 책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살펴보아요. 친녀용은 잘 알고 있지요. 어느 날 책을 좋아하는 지로가 서점에 왔어요. 근데 지로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지로 언니,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무슨 일이니? 점장님은 지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제가 잘못을 해서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그럴 땐 이 책을 읽어보렴. 점장님은 지로에게 덜렁이 발명가 로딩이라는 책을 추천했어요. 지로는 그 책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지로가 웃는 얼굴로 서점에 찾아왔어요. 점장님이 추천한 책을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로딩은 정말 씩씩해요. 실수도 해도 기죽지 않아요. 지로가 신나서 말했어요. 점장님은 언제나 손님에게 딱 맞는 책을 골라준다니까 정말 멋져. 기운을 되찾은 지로를 보고 누리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점장님처럼 대단한 서점 주인이 되고 싶어요. 곤나루가 말하자 점장님이 대답했어요. 아니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책이 대단한 거란다. 다음날 상수리 할머니가 서점에 찾아왔어요. 아가씨, 책 좀 찾아줘요. 할머니가 누리에게 부탁했어요. 어떤 책인데요? 맛있는 책이야. 제목이 그런데 누구의 이름 같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맛있는 책? 누구의 이름? 누리는 어떤 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지 누리가 쩔쩔 매고 있는데 점장님이 얼른 찾아주었어요. 자연의 은혜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만들자. 할머니가 찾던 책은 바로 버섯 요리책이었어요. 오, 그 책이야. 바로 그 책. 아이고 고마워요. 상수리 할머니는 흐뭇해하며 책을 사서 돌아갔어요. 점장님, 할머니가 찾던 책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하, 전혀 몰랐어요. 상소리 할머니는 요리 좋아하시잖아. 지금 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이니까 버섯 요리책이 아닐까 했지. 그리고 은혜라는 이름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누리는 점장님이 점점 더 멋져 보였어요. 고나라는 오늘 또 열심히 배달하고 있어요. 손님이 주문한 책을 이 집 저집 배달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졸참 할아버지의 집에 커다란 글작책을 배달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엔 도토리 병원 맞은방에 놓은 책을 배달했지요. 곤나루는 병원에서 서점에 자주 오는 축구를 만났어요. 오빠 안녕. 좀 다치는 바람에 입원했어. 학교도 가고 싶어. 서점에서 책도 보고 싶은데 축구가 기운 없는 표정으로 말하자 곤나루는 좋은 생각이 떠났어. 축구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나들 이 꽃밭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싶어. 고날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이 오빠에게 맡겨.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쌩 돌아갔어요. 다음날 고나루는 축구에 위한 책을 한 권 골라왔어요. 제목은 나비들의 꽃밭 잔치였어요. 축구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비로 변했어요. 드넓은 꽃밭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녔지요. 여기 꿀주스, 꿀케이크,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들이요 한가득 있었어요. 나비 친구가 드세요 하면서 코스모스 꽃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 날에도 고나루는 병원에서 축구를 만났어요. 축구는 고나루를 보자마자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골라준 책 정말 재밌었어.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병원이 꽃밭으로 변했고 나는 나비로 변신했어. 꼭 마법에 걸린 것 같았어. 고나루는 뿌듯해하는 마음으로 서점에 돌아가 전자님은 누리에게 축구 얘기를 했어요. 고나루 아주 좋은 일을 했구나. 전자님이 말했어요. 멋지다 고나루. 나도 책으로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다. 누리는 부러웠어요. 일요일마다 서점에는 재미난 행사가 열려요. 작은 방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 동화를 하지요. 구연 동화는 누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연 동화를 시작할게요. 뇌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울룩 모여들어 조그만 방이 금세 꽉 찼어요.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예요? 모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나요? 아니요. 어떤 책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누리에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자, 누리 구연 동화가 시작됩니다. 도토리의 레드라이트 모험. 어느 날 레드라는 이름의 도토리가 있었어요. 레드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보물을 찾으러 여행을 떠났어요. 울창한 숲속을 지난 뒤 모자를 타고 긴 강을 내려갔어요. 레드는 눈앞에 커다란 바다가 펼쳐졌어요. 레드는 처음 보는 바다에 깜짝 놀랐어요. 바다는 매우 넓어서 끝이 없는 강 같았어요. 아이들은 바다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강보다 넓은 거구나. 바다는 물이 굉장히 많은가 봐. 레드는 모자배를 타고 바다를 저 멀리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파도가 쳤어. 야! 으아 깜깜해. 아이들은 놀라서 우왕좌왕했지요. 무섭다고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누리는 동화를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몰랐어요. 참 그렇지. 깜깜해서 글자는 읽을 수 없지만 누리는 다음 장면을 떠올리면서 구연 동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파도에 휩쓸린 레드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곳은 깜깜한 바닷속이에요. 바닷속은 빛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울던 아이도 이야기를 듣고 싶어 금방 울음을 그쳤어요. 그렇구나. 지금 바닷속이라서 깜깜하구나. 아이들은 조금씩 침착해졌어요. 누리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봐요. 개가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있네요. 쓱쓱 오징어가 다가왔어요. 레드는 오징어처럼 헤엄쳐 보았어요. 점점 저쪽 산호들 꽃봐. 빨강, 노랑, 분홍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도 물고기가 되어 산호 꽃밭을 헤엄치는 기분이었어요. 깜깜하고 무서웠던 일은 이제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때 눈부신 빛이 펼쳐졌어요. 방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누리는 계속해서 그림책을 읽었어요. 번쩍거리는 산호들이 사이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레드는 그 사이로 다가갔어요. 우와, 드디어 봄을 찾았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봄이들이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요. 봄을 찾은 레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누리는 책을 탁 덮었어요. 그런데 이 방도 아까 닌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분명 보물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이야기는 끝났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책 속에 있었어요. 구연 동화가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돌아갔어요. 책은 역시나 굉장해요. 마법 같은 힘이 있나 봐요. 누리는 책이 가진 힘이 신기하다고 놀라웠어요. 장장님이 그날로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도톨마을 서점 끝.